서은아, 이거 너 가져. 뭐야, 달달함 한도 초과잖아. 이 작품은 중국 영화 먼 훗날 우리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你一点都没有让我刮目相看。 첫사랑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인생작이 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넷플릭스 개봉 당시 상당한 호평을 받았었는데, 그래서인지 김도영 감독님의 리메이크작 만약에 우리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원작 고증이 너무 안 됐다는 혹평이 이어지며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. 그럼 당연하지. 죽을 때까지 쭉.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컨텐츠, 한국판 먼 훗날 우리. 구교환과 문가영은 원작의 분위기를 한국 버전으로 잘 녹여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죠.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, 만약에 여러분은 지금 쫄아주는 류대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 오늘은 원작과 비교해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을 정리한 영상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나와요.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, 추가로 제가 원작에서의 설정들을 많이 설명해 드리니까 원작을 보지 않아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이 영화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스토리라인 살펴볼까요? 오랜만이야. 이 영화의 시작은 은호와 정원이가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. 이 둘이가 원래 어떤 사이였냐? 우린 헤어져도 가끔은 보자. 안 헤어질 건데. 대학 시절 우연히 만나서 풋풋하게 연애를 했던 그런 사이인데, 로맨스 영화를 볼 때마다 답답했다. 꼭 헤어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멍청이들 같아서. 내가 그 멍청이였다. 대학을 졸업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전 연인 혹은 첫사랑쯤 되는 그런 사이인 거죠. 그렇게 각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다가 우연히 이 비행기에서 마주쳤던 건데, 설상가상으로 이 비행기가 결항까지 되면서 둘이가 한 숙소에 머물게 됩니다.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죠. 우리 이랬다면 어땠을까? 그 시절을 후회하기도 하고 추억하기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영화 전반에 걸쳐 하게 됩니다. 대략 이런 스토리의 영화인데, 사실 원작의 스토리가 너무 훌륭해서 그냥 작품성이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한국어로 리메이크 된 것도. 하지만 아쉬웠던 점들이 없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인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쉬웠던 점들을 원작 설정과 비교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영화는 제가 느꼈을 땐 되게 입체적인 영화예요. 그렇게 느낀 이유는 첫사랑을 다룬 영화들 대부분은 만남과 이별,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에 집중을 합니다. 하지만 원작 영화 먼 훗날 우리는 조금 달라요. 연인의 헤어짐을 담백하게 그려내면서도 감정을 과하게 소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절제하죠. 뿐만 아니라 사회에 발을 딛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현실과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를 담담하면서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, 누군가를 쉽게 비난할 수도 없죠. 最大的悲哀就是我没有权利被爱。 연인들의 사랑을 단순하게 그린 영화가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면서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. 그렇기에 원작 영화 먼 훗날 우리는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작품 만약에 우리는 극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 정원이의 보육원 생활과 그로 인해서 힘들었던 상황들을 비극적으로 그려냅니다.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호소한다? 이 정원이의 인생 자체에 너무 불쌍한 프레임을 씌운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앞서 말했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 안 해도 이 둘 연인이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만들어내는 게 매력인 작품인데, 너무 중반부까지 이 정원이의 불쌍한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버리니까 이거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 억지 감동을 만들려고 하나?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웠던 건 은호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. 원작을 본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조금씩 하시더라고요. 너무 은호가 좋은 데서 사는 것 같다. 근데 저도 이건 살짝 공감을 하는데,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원작 먼 훗날의 우리와 만약에 우리라는 작품이 공통적으로
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작 영화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리메이크된 영화도 그렇고 사실 배경이 비슷해요.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수도권 집중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은 공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줬어야 됐지 않나? 은호가 사는 집도 간신히 내 몸 하나 누우면 끝나는 그런 진짜 극단적인 방 크기와 월세 같은 거 현실적인 금액적인 부분들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이런 비극적인 상황,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겪는 이런 힘겨운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두루뭉실하게 표현되고 은호 집도 사실 저 정도 살면은 서울에서 좀 잘 사는 애 아닌가?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. 그래도 지방 올라가는 사람이 서울에 처음으로 사는 집치고는 너무 넓게 설정이 돼 있다. 이것도 좀 많이 아쉬웠고요. 그리고 은호가 한번 이사를 가잖아요. 그 집도 반지하라는 거를 빼면은 되게 쾌적해 보이더라고요. 심지어 마지막에 정원이랑 헤어지고 나서 혼자서 이제 게임 작업에 미쳐서 이제 작업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는 집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.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대비되게 현재 지금 상황과 과거의 상황이 완전 대비되게 극적으로 집을 세팅해도 와닿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아쉬웠던 거는 소파예요. 원작에서도 그렇고 한국 영화에서도 그렇고 은호와 정원이는 버려진 소파를 주워다가 쓰는 설정이 있어요. 근데 이 소파가 어떠냐면 완전 해졌어요. 실제로 너무 더러워 보이니까 저 정도 소파를 주워서 써야 되나? 저 너무 위생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막 염려까지 들어요. 근데 이 둘은 그 소파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거든요. 근데 그에 반면 한국 영화는 이케아에서 방금 사서 갖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너무 새 것 같은 느낌으로 이번에 표현을 했더라고요.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게 소파 예쁘면 됐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소파는 사실 허름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젊은 그런 시절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오브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엄청 해지고 허름해 보이고 보잘것없어야 했는데 이거를 깨끗한 소파로 처리를 해서 그런 디테일들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네, 어쨌든 오늘은 올해 첫 번째 영화 만약에 우리를 리뷰해봤습니다. 올해 첫 번째라고 해도 사실 개봉된 거는 작년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작을 제 인생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어요.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원체 스토리보드라든지 연출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리메이크도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요. 그냥 몇몇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 뿐이지 한국 정서에 잘 녹였다고 저도 생각을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영화 보시면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드디어 2026년 새해가 밝았네요. 저는 솔직히 25년에 좀 많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너무 많았었는데 올 한 해는 모든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정말 기원해 드리겠습니다. 전 다음 주에 더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정원아,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만약에